자, 이현욱 본부장님, 네, 그냥 가자연세병원 전병 원장님 어떤 분입니까? 원장님은 일단은 능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시죠. 지금 무릎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5천 건 이상 실제로 하셨고, 그리고 어깨와 이제 무릎 관절 내시경 시술 같은 경우에 8천 건 이상 하시면서 많은 경험하고 노하우를 또 가지고 계신 원장님이시고, 그러시다 보니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수술 실제로 진행을 하셨을 때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본인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료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념을 가지고서 진료를 시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대외협력 부모장으로서 네. 가자연세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저희 병원 이제 간단하게 맨 처음부터 컨셉을 잡았던 게 가까운 곳에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를 그대로 본뜬 거를 하나 설립을 하자, 이런 이제 주제로 시작이 된 병원이고요. 또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 한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고 환자분들 응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척추와 관절 쪽으로 무릎, 어깨, 그리고 허리, 목 이쪽이 이제 대표적인데, 각 부위별로 전담 의료진 구성해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 증상에 따라서 1대1 맞춤 치료 계획을 좀 세워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비수술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 수술 안 하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환자분들한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술은 정말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서 수술 실제로 하시게 되더라도 예후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전병호 가자연세병원 병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병원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외래 부교수, 성균관대학교 삼성의료원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네. 먼저 국민들과 네네. 불교공유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교 공유수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가자연세병원 대표병원장 전병호입니다. 저는 충청북도 옥천군 출신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옥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96년도에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입학을 해서 대학 다니고, 그리고 정형외과 트레이닝을 마치고 전문의를 한 다음에 수료하고 지금 가자연세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역시, 예, 인사도 깔끔하십니다. 가자연세병원. 네. 궁금한데요. 네네. 네, 이 기회에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가자연세병원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신 여러 의사분들끼리 모여서 그 서울과 김포 지역에 지역의 거점 병원이 되어서 대학병원을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을 하였습니다. 김포나 서울 지금 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저희가 지금 시흥 쪽 3호점을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여건이 된다고 하면 고향이 옥천이다 보니까 충북 옥천에도 지금 병원을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옥천에 계신 제 선후배님들이 이제 인공관절이나 허리 수술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서울로 김포로 많이 와주고 계시고, 지금 병실에도 한 분 입원해 계시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지 않게 제가 조금 더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옥천에 빠른 시간 안에 가자연세병원 옥천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자연세병원 옥천점, 네. 꼭 기대하겠습니다. 제 바람이고 희망입니다. 네. 대표적인 정형외과 또 신경외과 질환에 대해서 이제 여쭐 텐데요. 네네. 병원하면 괜히 좀 방문하기 좀 두렵습니다. 네네네. 병원을 편하게 올 수 있는 방법과 네네. 오늘 질환에 대해서 재밌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보통 이제 병원을 이미 오셔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미 병이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을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병이 참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 동네에 가까운 보건소나 의원을 들려서 진통제 주사만 맞고 계속 버티세요. 특히 이제 허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에 계신 분들, 회사에서 일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출퇴근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물건을 많이 드는 거, 예전에는 일에 따라서 많이 질환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가 생활이 중요한 상황이, 이제 여가 지수가 행복에 따라 좌우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골프를 치시고 등산을 많이 하시고 뭐 배드민턴, 테니스 많이 하시면서 잘못된 운동, 무리한 운동을 하면서 허리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에 올 때 정도 돼서 이미 병이 진행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병원에 오기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질환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병을 키우지 않게 미리미리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리에 대해서 보통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허리 디스크 질환은 쉽게 생각해서 허리를 많이 숙이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숙여서 일을 하시게 되면 생기는 게 허리 디스크 질환인데, 가능하면 허리는 숙이지 않고 내가 똑바른 바른 자세, 예를 들어 누워서 주무실 때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똑바로 누워 계시는 거, 새우잠을 주무시거나 엎드려 주무시는 거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서 있을 때 바른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데 한 다리를 삐뚤게 서 있거나 허리를 숙여서 뭔가 자세를 취하면 허리에 무리가 많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허리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른 자세, 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항상 등받침이 있는 의자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은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월의 장사가 없다고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이 생기게 되면 그때 맞춰 이제 빠른 시간에 병원을 내원하셔서, 초기 때는 가벼운 주사, 가볍게 복용할 수 있는 약으로 물리치료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게 허리 협착증이라는 디스크 질환인데, 그 시기를 놓쳐서 이제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따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이 많지만 제 고향인 옥천만 해도 전화가 옵니다. 친구들한테 우리 어머니 허리 삐끗하셨어, 어디 가야 돼? 그러면 저는 이제 주변에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을 소개시켜 주는데, 아무래도 MRI 같은 CT 같은 설비가 있는 곳이 좀 부족하고, 또 가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촬영을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으시면 수술 같은 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허리가 정말 아파서 네네. 수술을 해야 되겠다. 네네. 그럴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 네, 궁금한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세브란스 병원 교수할 때는 제가 정말 허리 수술, 목 수술을 많이 권하던 의사였습니다. 수술하세요, 수술하세요. 왜 하면 좋은데 안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제가 제 스스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술하신 분들이 10년 동안 저한테 외래 오시고 그러면서 무릎 수술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허리 환자들이 그래요. 원장님, 교수님 수술 받아서 정말 제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뭐 명절 때면 선물도 보내주시고 외래 오실 때 뭐 하나라도 이렇게 들고 와주시려고 해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했는데, 10년, 15년이 지나면서 환자분들이 외래 와서 저한테 그동안 너무 고마우셨는데 요즘 들어서 더 아파졌다. 그래서 그러시냐? 그러면 제가 다시 검사를 해볼게 하면, 요즘은 수술이나 그 수술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 뭐 기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또 수술 후에도 하는 약이라든지 주사가 너무 많이 좋게 나왔습니다. 발전해서. 그래서 수술을 해서 그 수술한 자리가 다시 망가지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허리는 한 부위를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놓으면, 원래 허리로 예를 들면 5개의 마디가 서로 일을 나누어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를 수술을 해버리면 그 친구는 이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위나 아래의 마디가 원래 해야 될 일을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오히려 거기가 망가져서 또 다른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한 3년, 4년 전부터는 허리는 절대 칼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좋은 수술 말고도 할 수 있는 꼬리뼈에다 관을 넣어서 풍선으로 그 눌리는 위치를 부풀려서 풍선신경 성형술이라는 좋은 시술도 나왔고요. 단순하게 디스크가 밀려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고주파 카테터라고 해서 고주파로 디스크를 감압하는
고주파 감압술이라는 치료도 나왔고요. 또 예전에는 무조건 등을 열어서 뼈를 깎아서 디스크를 제거했는데 요즘은 내시경으로 바늘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하는 내시경 시술도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거 이거 외에도 한 10몇 가지 더 좋은 시술이 있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시술이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시술을 안 할 수 있게 버티는 게 1번이고 네. 두 번째 정말 해야 되더라 수술을 할 만큼 나쁘더라도 다른 보존적 치료를 병원에서 최대한 해보고 예. 그래도 안 됐을 때 정말 마지막의 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주 정말 최고 좋은 정보를 의사들한테 욕 먹는 거 아닌가? 네네. 최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예. 지금 저도 지금 무릎이 아픈데요. 네네. 무릎이 아팠을 때는 어떤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릎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무릎이 구조가 위에 허벅지뼈 아래쪽에 있는 대퇴골 연골과 밑에 경골뼈 제일 위 상단에 있는 경골 연골이 만나는 게 무릎 관절인데요. 그 사이에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도가니탕 할 때 도가니라는 예. 연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초생달 모양인데요. 이렇게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위치해서 우리 위의 연골과 아래 연골이 서로 맞닿지 않게 해서 100년 동안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도가니라는 반달 연골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시거나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아니면 골프, 테니스, 등산 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뼈하고 뼈 사이에 도가니라는 연골이 우연히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는 외래 진료 보면서 환자분한테 이해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우리 음식 씹다가 볼 깨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 설명을 드려요. 예. 왜 제 도가니 무릎 연골이 찢어졌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도가니라는 연골이 찢어졌을 때 그러면 그 찢어졌을 때 잠깐만 조금 하던 일을 내려놓고 운동을 내려놓고 쉬어주면 되는데 사실 다들 바쁘시니까 그렇게 못하고 또 쉬라고 하시면 그런 얘기 하세요. 주변에서 운동 안 해서 나 그런 거라고 더 운동하면 낫는다고 예, 맞습니다. 막 그러시잖아요. 예. 뛰면 낫는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찢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잘 치료해서 회복을 하면 더 이상 관절염이 생기지 않거든요.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도가니라는 연골, 반달 연골 손상에서 시작을 해서 그거를 방치하면서 병이 발전하면 관절염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절염까지 발전하신 분은 이제 도가니 문제가 아닌 거죠. 반달 연골 이상의 그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관절면 연골이 손상됐을 때는 거기 그 질환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줄이고 운동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 플러스 우리가 결국 무릎을 움직여주는 건 근육이거든요. 네. 근육이 발달하시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연골이 없으면 근육을 이용해서 연골을 더 활용을 해서 더 건강하게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사실 여건만 된다면 수영을 하신다든지 누워서 다리 들기, 누워서 자전거 타기, 의자에 앉아서 공중에서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기 사실 저는 외래에서 한 1000번 정도 하시라고 권장을 해요. 근데 1000번 하려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한 8시간도 더 걸리더라고요. 힘들어서 못하지만 그렇게 과장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하시면 좋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관절염이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구나.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 흔히 말하는 무릎에 좋은 주사들 제일 가장 대표적인 건 연골 주사라고 합니다. 무릎에 관절액이 원래 미끈미끈한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미끈미끈한 성분인데 그 관절 연골액을 대체할 수 있는 연골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아주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고요. 사실 연골 주사는 6개월에 3번밖에 못 맞게 돼 있어요. 제한이 있거든요. 예. 주 1회 간격으로 연속으로만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럼 보통 그런 관절염 있을 때 연골 주사 3회 시행 후에도 불편하시면 그 다음 단계 여러 가지 주사가 있습니다. 네. 연어에서 DNA 성분을 추출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DNA 주사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PDRN 주사도 있고요. 용어가 어렵지만 보통 환자분들은 연골 주사, DNA 주사라고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과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하는 프롤로 주사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증식 치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프롤로 주사도 무릎 연골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는
연고를 대체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사들이 아직 더 분발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보존적이긴 하지만 이런 주사요법으로도 인공관절이나 다른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병원을 많이 아프실 때는 병원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원장님을 뵈면서 네. 병원에 오고 싶은 그 욕심이 또 생겼는데요. 네. 아파서 일단은 치료하는 것보다 작은 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크게 키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원을 오지 말고 예. 스스로 준비를 하시고 예. 그래도 안 됐을 예, 때 예. 의사한테 조금만의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뷰로 온다고 했더니 또 한 분이 또 질문했습니다. 독자분이. 네. 우리 시청자 질문했는데 어깨를 이렇게 네. 손을 들 수 없을 정도 아프다. 네네. 근데 이럴 때 어떤 치료를 하면 좋겠냐고 아. 질문했는데요. 네네. 예. 어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50견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50견이 저는 한자는 잘 모르지만 50대 어깨라는 한자 그대로의 뜻이거든요. 50견, 50대 어깨라는 뜻인데 저희 의사들은 50견의 병명이 30가지가 넘다고 생각해요. 가장 흔한 거는 어깨 힘줄에 많이 사용하셔서 염증이 생기는 회전근개 건염, 그리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어깨 견봉뼈 아래쪽에 뼈 조각이 이렇게 자라나오면서 힘줄을 누르는 충돌 증후군, 그리고 염증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어깨가 굳어버리거든요. 어른들은 이제 동결견이라고 어깨가 얼어버렸다라고 표현하시지만 유착성 피막염이라는 어깨가 굳는 병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충돌증후군, 그 다음에 유착성 피막염, 그 다음에 회전근개 건염이 가장 대표적인 50견이라는 병명인데요. 이러한 병을 갖다가 이런 세 가지 병이 왔을 때는 다른 치료보다 맨손 체조를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굳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뒤로 나란히, 그리고 크게 회전시켜주는 이런 어깨 맨손 체조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병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그 50견 증상이 너무 오래 방치되면은 굳어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단계는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을 하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인 거는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예. 염증이 있을 때, 굳었을 때 운동 열심히 하세요가 있지만 회전근개 파열까지 발전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필히 운동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요즘 TV나 케이블 방송 또는 유튜브 여러 채널에서 어깨가 아프시면 운동 더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파열이 더 발전을 해서 악화돼서 수술 안 하셔도 되는 미미한 파열에서 심한 파열로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사실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보통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낮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픈데 움직일 때 아파요.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움직이지도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예. 이거는 조금 더 발전을 했구나.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밤에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녁에 누워 있거나 옆으로 뒤척이거나 모로 누웠을 때 이건 너무 아픈데, 밤에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깬다, 잠을 못 든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하시고 가까운 병원을 빨리 내원하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그래야지 운동을 내가 열심히 더 할 건지 네. 가만히 쉴 건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궁금했던 건 좀 이제 네. 해소가 됐는데요. 네네. 원장님이 우리 살아가던 좀 어른 세대들에게 네네. 이런 건 좀 주의하면 살아가면 좋겠다. 네네. 그런 이야기 해주시죠. 사실 제가 이제 강연을 하거나 저희가 이제 지역적으로 서울 또 김포에 있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옥천도 내려가서 우리 뭐 도립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제가 옥천고등학교 출신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공부할 때의 자세,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될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지금은 현재는 서울과 김포에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변에 복지관 강좌를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가고 있는데, 다른 거 다 알고 계신 얘기예요.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행복의 가장 기본은 네. 건강해야지 그 다음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먹고 살기 바쁘다, 자녀분들 키우기 바쁘다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자녀분들도 다 크시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으면 좀
본인들의 행복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을 지켜야지 행복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건강의 기본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리하시는 게 문제거든요. 네. 일을 무리하게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항상 조금 마음을 편하게 느긋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과거에는 그 마음의 병이 몸으로 이렇게 해서 몸으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신체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한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정신과에서 이거를 정신과 영역으로 봤습니다. 네. 정신과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막 아픈 거를 꾀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과거에 교통사고 나서 막 무서워서 겁내하고 이런 걸 마음이 약해서 그랬겠지만 지금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나의 병으로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치료를 권유하는데 50대, 60대 분들이 오시면 검사를 했는데 사실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데 여러 부위가 많이 아프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남편분께서 속썩이십니까? 그러면 네, 맞는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녀분이 좀 속을 썩이나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제가 안 아프시게 소염제나 약을 드리고 물리치료는 하겠지만 이거 절대 수술 안 하셔도 되고 조금 즐거운 일을 좀 찾아보시라고 많이 권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마음의 평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시면 스님을 찾아주셔서 상담도 받아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좀 찾아주셔서 행복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맺은 말을 들을 시간인데요. 네. 앞으로 계획.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네네. 가자연세병원 옥천 지사입니까? 지점입니까? 지점이라고 예. 하겠습니다. 좀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네. 사실 제가 이제 이제 96년도에 서울 올라오니까 제가 지금 제 반평생 아직 지금 이제 너무 성급한 얘기고 어린 얘기지만 제 인생의 반은 옥천에서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반의 생활은 서울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최근의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까 서울에서 병원을 하게 됐고 또 서울에 있는 서울점 가자연세병원이 잘 이제 빠른 시간에 2년 만에 성장을 해서 이제 김포로 와서 2호점을 하고 있고 또 2년 뒤에는 이제 시흥에서 3호점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 경기도 쪽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래도 제가 50대 후반에는 이제 옥천으로 내려가서 저희 부모님도 아버님도 이제 동이면에 살아 계시고 예. 농사 짓고 계신데 아버님 저녁에 농사일 도와드리고 이제 우리 친구분들 우리 옥천분들 좀 건강을 위해서 제가 좀 옥천에 가자연세병원을 좀 세우는 게 제 목표고요. 제가 아버님이 옥천에 계시지만 가장 걱정되는 게 옥천에 여러 병원도 있고 하지만 정말 응급의료센터는 없거든요. 네. 저 갑자기 아버님이 저녁에 쓰러지셨을 때 제가 여기서 달려가는 시간이 있는데 또 주변에 형이 있지만 형이 모시고 대전에 있는 큰 대학병원을 가는데 분명히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 골든타임이라고 많이 TV나 뉴스, 영화에 나오지만 환자분들은 골든타임만 딱 지켜주시면 사실 회복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데 정형외과적으로, 신경외과적으로, 내과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옥천에 내려가서 그 전문병원을 세워서 조금 그런 걸 조금 막았으면 하는 좀 조그만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옥천 출신들 많은 후배들이 지금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의견을 모아서 모이게 되면 또 신경외과 의사, 내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기존에 계신 그 의료진들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설적인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옥천에서 좀 만들기를 제가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전병호 가자연세병원 병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